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도 진심이고 놀 때도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즐길 때도 항상 진심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게임 잘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e스포츠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등 한국 게이머들의 활약은 전설적입니다. 오늘은 게임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의 개발자가 한국 유저들 때문에 멘탈이 털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는 한 명의 살인마와 4명의 생존자가 대결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유저는 살인마나 혹은 생존자가 되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살인마가 생존자들을 쫓아다니고 생존자들은 도망 다니는 게임입니다. 외국에서는 다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게임의 진심인 이른바 고인물들이라 생존자들이 오히려 살인마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면서 놀고는 한다는데요. 이 게임의 개발자 매튜 코테는 지난 2017년 지스타에 참가하러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 유저들과 게임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는 당시 살인마를 플레이했는데 한국인 생존자들의 교묘한 플레이에 당해서 한 명도 죽이지 못했죠. 특히 생존자들이 손전등으로 그가 조종하는 살인마의 시야를 방해한 이른바 눈뽕 테러는 유저들에게 큰 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는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 매튜 코테의 예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살인마와 생존자들의 밸런스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했지만 매튜 코테는 부정했던 것이죠. 게임 밸런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버티고 있던 중에 바로 그 밸런스 문제로 한국 유저들에게 혼쭐이 나자 화제가 된 겁니다. 이후 매튜 코테는 게임 밸런스를 조종하는 한편 그 자신이 눈뽕 테러를 당했던 손전등을 너프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의 일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게임에 너무 진심이어서 때로는 게임의 목적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게임은 유저가 평화로운 무인도에서 돈도 벌고 집도 꾸미고 친구도 사귀면서 느긋하게 지내는 이른바 힐링 게임입니다. 무인도에 정착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딱히 급하게 갚을 필요도 없고 애초에 이자도 없습니다. 빚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유유자적한 플레이가 가능하죠. 멀티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친구네 섬에 놀러 간다는 컨셉이고 유저끼리 경쟁하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다 보니 해외 유저들은 모두 이 게임을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힐링 게임으로서 즐겼는데요. 반면에 한국 유저들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우선 돈부터 부지런히 벌어서 대출금을 모두 갚고 집을 사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힐링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한국 유저들 스스로 생각해도 웃겼는지 자조적인 농담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현실과 달리 이 게임에서는 쉽고 빠르게 대출금 갚고 집도 살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모 유저의 우픈 농담은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게임할 때도 항상 도전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은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디아블로 3가 출시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게임은 인간들이 사는 성역을 지키기 위해 악마 디아블로를 무찌른다는 컨셉의 액션 RPG인데요. 한국 유저들은 서버가 오픈한 지 겨우 6시간 만에 세계 최초로 최종 보스인 디아블로를 잡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해외에는 서버가 오픈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유저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최종 보스가 잡혀버린 것이죠. 이에 해외 유저들은 경악한 나머지 최고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코리안 난이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훗날 밝혀지기로는 6시간 중에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소모되었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사실 한국 유저들의 명성은 이미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온 세계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인들의 민속놀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한국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뜹니다. 고요한 새벽의 나라는 전술 전략에 통달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서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한국 서버에만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유저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인데요. 스타크래프트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e스포츠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당시 한국 리그는 선수들 수준이나 상금 규모 등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였습니다. 해외 유명한 선수들이 한국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팀에 입단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방송인으로 더 유명한 기욤 패트리도 이 시절에 한국에서 활동한 프로게이머였죠. 당시에 활약했던 1세대 프로게이머 이묘한 씨는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테란의 황제로 불린 그는 2000년대 초반의 개인 리그와 팀 단위 리그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며 많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국키스포츠협회에서 산정하는 프로게이머 랭킹에서 1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당대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군림했었죠. 이묘한 씨로부터 시작된 한국 프로게이머의 전설은 지금 현재 페이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의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인 페이커는 명실상부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는 롤의 세계 대회인 롤드컵에서만 5번이나 우승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만 16회에 달하고 자잘한 대회를 모두 합치면 27회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통산 100승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이며 모든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MVP로 선정된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이러한 기록은 다른 어떤 선수도 범접할 수 없는 불멸의 대기록인데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그의 위상은 축구로 치면 리오넬 메시,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페이커는 롤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롤이라는 게임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죠. 심지어 롤은 해본 적이 없지만 페이커는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인데요. 그를 롤이라는 게임을 넘어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는 전문가와 팬들도 많습니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지금도 페이커를 동경하며 그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의 진심인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e스포츠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양궁에서의 위상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싹쓸이하는 양궁처럼 e스포츠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강자라는 뜻인데요. 롤의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는 롤의 해외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인 선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수들의 출전이 자유로워지면 리그가 한국인들 대잔치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양궁협회가 한국 선수들의 메달 독식을 우려해서 규정을 고친 것과 다름이 없는 처사인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게임 실력은 주로 경쟁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에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나 롤은 물론이고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도 다 그런 게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단련된 이들에게 게임 속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게임할 때도 공부하는 것처럼 공략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아닌 일반인도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게임 못한다고 놀림받던 학생이 해외에 유학 가서는 기숙사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니 이런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있을 때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동물의 숲 같은 힐링 게임은 느긋하게 즐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도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